법원의 심장을 겨눴던 초유의 법원 난입 사태, 그 배후로 지목된 정광훈 씨가 결국 구속됐습니다.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에서 발생한 미국 시민권자의 사망 사건에 항의하는 대규모 시위가 미국 전역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KWMA가 제36차 정기총회를 열고 정관 개정과 신임 임원 인준 등 주요 안건을 처리했습니다. 군선교 전문 비영리 단체인 다세움 비전선교회가 설립 4주년 및 센터 이전 감사 예배를 드리며 제2의 도약을 선언했습니다. 제주시 기독교연합회가 2026년 신년 할애회와 함께 회장 이취임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티비 뉴스입니다. 지난해 초 서울 서부지법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에 불만을 품은 이들이 법원에 난입해 폭동을 일으킨 건데요. 검찰은 배후로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씨를 지목했고 법원은 전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종교의 이름으로 법치주의의 심장을 겨눴던 전 씨는 결국 다시 철창 신세를 지게 됐습니다. 보도에 김혜인 기자입니다. 서부지법 난입 사태의 배후로 지목된 정광훈 씨가 영장 실질 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법원 앞은 취재진과 지지자들로 붐볐고 전 씨는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현 정부를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창문 부수고 들어간 사람들은요, 우리 팀이 아니고 그것은 다른 팀이에요, 다른 팀. 좌파 대통령만 보면은 항상 나를 구속시키려고 이렇게 하여튼 나쁜 말로 말하면 발작을 떠는 거야. 결국은 이게 나는 추측하건대 민정수석실에서 지시를 해서 오늘 나를 구속영장을 때린 것 같은데. 불과 몇 미터 떨어진 곳에선 정광훈 씨의 구속을 촉구하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개신교를 포함한 5대 종단 단체들은 전 씨의 행보를 종교의 탈을 쓴 내란 선동으로 규정했습니다. 특히 교계 내부에서는 전 씨의 행동이 한국 기독교 전체를 사회적 갈등의 중심으로 몰아넣고 있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종교가 사회에 필수적인커녕 갈등과 혐오의 진원지가 된 작금의 현실 앞에서 그리고 우리 공동체가 전체가 짊어져야 할 연대적 책임으로 통감합니다. 경찰 수사 결과 전 씨가 단순한 선동을 넘어 조직적으로 폭동을 부추긴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이미 실형이 확정된 사랑제일교회 특임 전도사들은 수사 과정에서 전 목사의 명령이면 바로 움직인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결국 정규적 가스라이팅이 폭동까지 이어진 것 아니냐는 의혹이 짙어졌습니다. 정광훈은 국민 저항권을 빙자해서 대중들을 혹세무민했고 매주마다 광화문 집회를 열어 자신을 추종하는 추종자들에게 자기는 아무런 문제가 없을 거라고 자신만만하게 외치고 떠들어댔습니다. 사법부가 이번에 정광훈 구속이란 결과로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한편 전 씨는 영장 심사 전날까지도 지지자들을 향해 황당한 논리를 늘어놨습니다. 감옥행을 하나님의 뜻이라며 정당화했고 심지어 대통령이 되어 돌아오겠다는 궤변까지 꺼냈습니다. 그냥 내가 감옥에 가더라도 울지 말고 다 하나님 필요해서 깜빵 갔다 온 사람은요 다 대통령 돼버려. 내가 이번에 깜빵 4번째 갔다 오면 내가 대통령이 돼서 돌아올 테니까. 그러나 사법부의 판단은 단호했습니다. 법원은 증거인멸 우려와 사안의 중대성을 들어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신앙을 명분 삼아 헌법 가치를 유린하고 법치주의의 근간인 법원을 공격한 행위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는 판단입니다. 1년 전 사법부의 심장을 겨눴던 폭동 사태. 그 배후로 지목된 정광훈 씨는 이제 자신이 부정했던 그 법의 심판대 위에 서게 됐습니다. 구티비 뉴스 김혜인입니다. 미국 미네소타주에서 발생한 이민 단속국 총격 사망 사건을 둘러싸고 연방 당국의 책임을 묻는 대규모 시위가 미 전역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특히 뉴욕 맨해튼에서는 사건 이후 최대 인파가 모여 헌법과 인권을 외쳤는데요. 구티비가 국내 기독교 방송 최초로 현지 시위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뉴욕지사 김은교 PD가 보도합니다. 지난 7일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에서 발생한 미국 시민권자 르네 니콜 구스의 사망 사건에 항의하는 대규모 시위가 일요일인 11일 뉴욕을 비롯한 미국 주요 도시에서 열렸습니다. 특히 맨하튼 폴리스퀘어에서 시작된 뉴욕 집회는 5일째를 맞이하며 사건 발생 이후 최대 인파가 거리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날 오후 1시경 맨하튼 5번가 센트럴파크 앞에 집결한 시민들은 연방당국의 철저한 조사와 책임자 처벌, 이민 단속국 폐지 등을 촉구하며 행진했습니다. 참가자들은 르네에게 정의를, IC는 즉각 떠나라 등의 문구가 적힌 플래카드를 들고 연방당국의 대응을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뉴욕 경찰은 일부 도로 통제로 인한 교통 정체가 있었으나 시위는 주최 측의 통제 아래 충돌 없이 평화적으로 종료됐다고 밝혔습니다. 시민들은 이번 사건을 민주주의와 인권에 대한 중대한 위협으로 규정했습니다. 이들은 정부와 정치권이 헌법 질서를 바로 세우고 이번 사건에 대해 투명하고 책임 있는 후속 조치를 이행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We're here protesting where the Constitution is not being honored and people are being shot in the face. I'm here to support our country. We're in danger. We're here to remind Trump and his people that there's a constitution that he's ignoring. That's what we the people have to say. 이번 사태의 발단은 지난 7일 미니애폴리스에서 이민 단속국 요원이 구 씨를 총격해 사망케 한 사건입니다. 연방 당국은 구 씨가 차량으로 요원을 위협했다고 주장했으나 공개된 영상과 지역 당국의 설명이 배치되면서 논란이 증폭됐습니다. 한편 이날 시위는 필라델피아, 보스턴, 시카고 등 미 전역 주요 도시에서 Ice Out for 굿이라는 슬로건 아래 동시다발적으로 열렸습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연방 집행기관의 권한과 지역사회 안전에 대한 논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향후 정치권의 대응과 법적 공방에 귀추가 주목됩니다. 뉴욕에서 구티비 뉴스 김은교입니다. 한국세계선교협의회 KWMA가 제36차 정기총회를 열고 정관 개정과 신임 임원 인준 등 주요 안건을 처리했습니다. 이번 총회에서는 사무총장 선출 절차와 임기 운영 기준을 강화하고 가산동 사옥 매각에 따른 수익 관련 정관을 정비했습니다. 보도에 양혜은 기자입니다. 한국세계선교협의회 KWMA가 제36차 정기총회를 개최했습니다. 개회 예배에서 말씀을 전한 KWMA 법인이사장 주승중 목사는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하며 선교사역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확실히 간직해야 할 것은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손, 모든 것을 합력해 선을 이루시는 주님의 손, 그 주권자의 손에 우리가 붙들려 있다면 우리는 결코 두려워할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교를 섬길 때 결국에는 모든 것을 합력해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의 손길만 의지하고 나아갑시다. 이번 총회에서는 정관 일부 개정안이 중점적으로 다뤄졌습니다. 사무총장 선출 절차와 임대 수익에 관한 조항 두 가지를 중심으로 논의했습니다. 사무총장 선출과 관련해서는 추천과 자격을 보다 명확히 해 조직 운영의 공정성과 안정성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또 KWMA 부동산 매각 대금을 재정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수익금 항목을 추가하기도 했습니다. 자격 방법 구성이 총장 선출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고 핵심적인 부분이라는 판단하에 과거 운영규칙 등에 있었던 내용을 정관에 넣어서 사무총장 선출에 관한 공정성, 투명성, 또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현장에서는 2025년 사업과 결산보고, 2026년 조직안과 예산안이 승인됐고 신임 임원에 대한 인준도 이루어졌습니다. KWMA는 이번 총회를 통해 변화하는 선교 환경 속에서도 연합과 협력을 바탕으로 한국 선교의 방향성을 지속적으로 모색해 나갈 계획입니다. 구티비 뉴스 양예은입니다. 군선교 전문 비영리단체인 다세움 비전선교회가 설립 4주년 및 센터 이전 감사 예배를 드리며 제2의 도약을 선언했습니다. 춘천에서 남양주로 센터를 이전한 선교회는 중장기 비전으로 전역 장병과 지역 교회를 잇는
청년사역 통합 플랫폼을 구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설교를 맡은 예장 백석대신 진경총회장 류춘배 목사는 군선교를 통한 민족 복음화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선교회의 사명을 당부했습니다. 하나람 다세운 비전 선교회 대표는 단체가 아닌 사람을 세우는 사역에 집중하겠다며 향후 군선교 네트워크의 전국화와 청년 리더십 양성에 주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구TV 제주본부에서 보내온 소식입니다. 제주시 기독교연합회가 2026년 새해를 맞아 신년 할애회와 함께 회장 이취임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날 예배에서 참석자들은 나라와 민족, 제주시의 발전, 연합회의 사역과 부흥을 위한 특별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 취임식에서는 유익순 목사가 직전 회장으로서 이임사를 전했고 제주 동산교회 김경태 목사가 신임 회장으로 취임하며 연합회의 화합과 사명감을 강조하며 새로운 도약을 다짐했습니다. 구TV 호남 전북본부에서 보내온 소식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경찰청과 지역교계가 전주 순복음 참사랑교회에서 전북경찰청 교경협의회를 열고 지역 복음화를 위한 협력체계를 새롭게 정비했습니다. 설교를 맡은 협의회 고문 전춘식 목사는 세 사람의 마음을 주제로 2026년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품고 하나님의 꿈을 함께 이뤄가길 바란다고 권면했습니다. 이어 열린 총회에서는 한동교회 김동하 목사가 신임 회장으로 선출되며 신임원 구성을 마쳤습니다. 우리 경목해서 불철주야 국민 안전을 위해서 수고하는 우리 경찰관들을 위로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그렇게 기쁨을 주기 위해서 더 열심히 기도하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코로나19로 활동에 제약을 받아온 전북경찰청 교경협의회는 이번 총회를 기점으로 경찰 행정 발전을 위한 자문과 어려움에 처한 경찰 공무원을 위로하는 사역을 본격적으로 재개할 계획입니다. 글로벌 선교방송단 박인욱 선교사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체 인구 중 아동 청소년 비율이 절반을 넘는 탄자니아에서 교회의 다음 세대를 세우기 위한 주일학교 교사 강습회가 열렸습니다. 다르에스 살람 음사사니 감리교회에서 열린 이번 강습회는 탄자니아 한인 선교사회가 15년 만에 재개한 행사로 주일학교 운영 사례 발표와 함께 현지 교재 개발자와 선교사들이 실제적인 교수법과 활동 중심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현지 교사 70여 명이 참여한 이번 행사는 재정과 장소 문제로 미뤄졌던 연합 교사 강습회의 한계를 넘어 탄자니아 교회 전반에 주일학교 사역의 중요성을 환기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13일 국무회의에서 사이비와 이단은 척결해야 할 사회 악이라며 통일교와 신천지 등에 대한 철저한 합동 수사와 함께 모든 부처가 폐해 근절 방안을 모색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는 전날 이재명 대통령이 7대 중단 지도자들과의 오찬에서 사이비 이단 종교에 대해 우리 사회에 끼치는 해악을 오래 방치해 폐해가 매우 크다고 밝힌 데 따른 것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일본 나라현에서 열린 다카이치 사나이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 국교 정상화 60년을 맞아 새로운 60년을 시작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아픈 과거도 있지만 좋은 점을 키우고 불편한 점을 관리하며 손잡고 나아가자며 복잡한 국제 질서 속에 한일 협력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다카이치 총리는 올해 한일 관계를 더욱 높은 단계로 발전시키는 해로 만들기를 바란다고 화답했습니다. 서울 시내버스가 13일 첫 차부터 무기한 파업에 돌입하며 시민 불편이 이어졌습니다. 오전 9시 기준 전체 노선 운행률은 30%대를 보이며 불편을 키웠습니다. 서울시는 지하철 운행을 하루 172회 늘리고 무료 셔틀버스 670대를 운행하는 등 비상수송 대책을 가동했습니다. 저출생 여파로 올해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이 29만 8,178명으로 처음으로 30만 명 아래로 떨어질 전망입니다. 교육부는 13일 초중고 전체 학생 수도 올해 483만 6,890명으로 500만 명 아래로 줄고 2031년에는 400만 명을 밑돌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고용노동부가 13일 쿠팡의 일용직 주휴수당 미지급에 대해 법 위반 소지가 명백하다며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쿠팡 물류 자회사는 2024년 4월 주휴수당 지급에 주 5일 이상 근무 조건을 따라 취업 규칙을 변경했으며 노동부의 지도에도 이 조건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관세청이 고환율을 악용한 불법 외환 거래를 근절하기 위해 1,138개 수출 기업에 대한 전방위 단속에 나섭니다. 이와 관련해 작년 1월부터 11월까지 무역 대금과 세관 신고 금액 간의 차이는 약 427조 원으로 최근 5년 중 최대치를 기록했고 조사 대상 104개 기업 중 97%에서 총 2조 2,049억 원의 불법 외환 거래가 적발됐습니다. 국립박물관 문화상품 뮤지의 작년 매출이 413억 원을 기록하며 전년보다 2배 증가했습니다. 국립박물관 문화재단은 13일 K컬처의 열풍으로 넷플릭스 K-팝 데몬 헌터스에 등장한 까치 호랑이 배지가 9만 개 팔렸다며 밀라노 코르티나 2026 동계올림픽 등 국제 행사와 연계해 글로벌 진출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구티비 뉴스 김태우입니다. 구티비 월드와이드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을 연준 청사 개보수 비용 문제로 형사 기소하려 하면서 사상 초유의 충돌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파월 의장은 현지 시간 11일 이는 금리 인하 압박에 저항한 보복이라며 공개적으로 반박했습니다. 공화당 일부 의원들도 수사의 우려를 표명하고 있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연준이 정치적 압력에 의해 금리를 인하할 경우 1970년대 대형 인플레이션을 재현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미국이 중국의 히토류 패권에 맞서 소집한 G7 핵심 광물 회의에 한국이 참석합니다. 로이터 통신은 워싱턴에서 열리는 회의에 G7 국가 외에도 한국과 인도, 호주, EU, 멕시코가 참석해 핵심 광물 공급 문제를 논의한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 당국자는 중국이 리튬과 코발트, 히토류 등 핵심 광물 공급망을 장악하고 있다며 함께 빠르게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현지 시간 12일 이란과 거래하는 모든 국가에 대해 25%의 대미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이 명령은 최종적이고 확정적이라며 즉시 효력을 발휘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반정부 시위가 이어지는 이란 정권을 압박하는 동시에 이란산 석유 최대 수입국인 중국을 겨냥한 조치로 해석됩니다. 중국과 유럽연합이 중국산 전기차 관세 협상을 타결했습니다. 유럽연합은 중국 전기차 업체들의 최저 수입 가격 등 가격 약정 지침을 발표하기로 했으며 중국 업체들은 이 조건을 충족하면 최대 45%의 고율 관세를 피할 수 있게 됩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현지 시간 12일 1419일째를 맞으며 구소련의 나치 독일 항전 기간을 넘어섰습니다. 러시아 야권 반전위원회는 푸틴이 우크라이나 동부도시 점령에 이렇게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상상하지 못했을 것이라 말했고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군이 조국을 지키는 신성한 임무를 수행 중이라며 전쟁 지속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구티비 뉴스 전유정입니다. 찬바람이 강해지면서 내일 아침까지 매서운 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서울의 아침 기온 영하 9도까지 크게 떨어지겠는데요. 추위는 낮부터 점차 풀리겠고 목요일에는 전국에 또 한 차례 비나 눈이 내릴 전망입니다. 이어서 전국 날씨입니다. 내일 한낮 최고 기온은 서울 2도, 강릉 6도가 예상됩니다. 남부지방의 경우 대구 7도, 광주와 부산은 9도를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사법 절차에 대한 폭력과 선동은 민주사회 근간인 법치주의를 정면으로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어떤 명분과 주장도 법 위에 설 수는 없는데요. 법치주의를 흔드는 행위는 결코 용납될 수 없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